시간은 돈이다. 근데 이제 변했어요. 시간은 돈이 아니고 이제 데이터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돈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영사입니다. 디지털 데이터 이코노미, 다시 말하면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성격이 과거의 데이터와 다르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빅데이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시대에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만드는 방법도 기존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간계의 빅데이터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크기라든지 다양성,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이거가 세 가지가 인간계 빅데이터의 가장 핵심이었고, 우리는 사람들이 처리하는 결과물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취급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계의 데이터는 인간계 데이터와 다르다는 거죠. 자, 이 동영상에서 보듯이 자동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그래요. 인공지능은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라이더 하나당 50만 개 이상의 펄스를 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대의 자동차가 1일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까요? 바로 4000GB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하게 돼요. 그러면 엄청난 데이터를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240GB 정도의 PC는 100분 만에 용량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이 차들이 한 대가 아니고 수만 대, 수십만 대가 되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양과 속도와 다양성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인공지능계의 빅데이터는 그래서 센서의 복잡성으로 인한 엄청난 처리의 양과 종류의 다양성과 변화의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네 가지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현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새로운 센서들에 의해서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가 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엄청난 데이터를 모두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찰나의 징후만 포착하고 추출해낸 다음에 나머지는 버려야 됩니다. 흡사 우리가 차에 블랙박스가 있죠. 블랙박스는 3일에서 5일만 보관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휘발성 데이터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인공지능계에서 새로운 센서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나온 데이터를 모두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정보 또는 위험 정보만 추출해내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되는 이러한 휘발성 데이터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데이터와 데이터들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이걸로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어서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계에서는 모델을 기반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제 인공지능계는 패턴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해석해야 되는, 분석에서 해석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의 취급 방법이 변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밸류가 무엇이냐, 가치가 무엇이냐를 중점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면적을 한번 구해보세요. 구하실 수 있나요? 이런 패턴의 면적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요구되는 거죠. 계속 변화되는 이러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 여기에서 어떻게 패턴을 잘 알아차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바로 박스를 쳐요. 10 곱하기 20의 박스를 친 다음에 여기에 랜덤하게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전체 쏜 점 중에 관역에 들어간 점의 개수가 전체 면적의 비율로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분석을 안 하더라도 그것을 징후를 해석해낼 수 있는 이런 기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의 용광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1500도 이상의 용광로의 철의 움직임을 품질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꽃 모양 또는 하얀색과 파란색, 빨간색의 조화, 이런 패턴을 분석해서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불량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계의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죠. 뭐죠? 모든 실체에 센서를 장착해서 개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은 돈이 아니고 데이터가 돈인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SKF라는 베어링 회사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베어링 회사는 자기 베어링에 센서를 다룬 다음에 자기 베어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전체 제품의 제품 건강 관리를 하는 이러한 서비스 회사로 변신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제품의 데이터 해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디지털 트윈 분석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새로운 디지털 이코노미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280개의 알고리즘으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료에 대한 데이터, 요구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스티치픽스, 이러한 회사도 고객의 데이터 해석 능력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의 데이터뿐만 아니고 또 자동차 안에서의 건강관리 여러 가지 툴에 의한 데이터, 렌탈 회사의 데이터, 공유경제의 데이터, 여러 가지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합쳐지고 연결되면서 물체와 물체와의 연결 데이터, 산업과 산업과의 연결 데이터가 즉 돈이 되는 이러한 시대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디지털 데이터 이코노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특성이 새로 등장하죠. 첫째는 데이터가 자기 회사만의 데이터가 아니고 다른 회사들의 데이터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보를 통한 새로운 이코노미, 다시 말하면 디지털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고요. 이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나의 소유가 아니고 그것을 보다 많이 융합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연결해서 더 큰 산업을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과거에 보시면 자동차에 얼마나 기술력이 있느냐, 그것은 과거에는 얼마나 소리도 안 나고 빨리 달릴 수 있고 이런 기계적인 능력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인공지능이 모는 자율자동차는 뭐겠어요? 안에 있는 부품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고 결국 인공지능이 얼마나 잘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정하느냐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이제 자동차의 핵심도 기계에서 이제 데이터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 이코노미로 보는 미래 유레카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계의 데이터, 이제까지 우리가 취급했던 데이터죠. 그거와 인공지능계의 데이터는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센서의 복잡성에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양과 처리 속도와 그리고 변화 속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델에 의한 분석이 아니고 패턴에 의한 찰나적 징후의 해석이 훨씬 중요한 시대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개별 물체와 고객들의 데이터를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돈이고요. 이제 하나의 기업의 데이터를 벗어나서 여러 산업 간의 융합적인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경쟁력으로 이것이 작용하고 이 디지털 데이터가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변신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